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 태양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GPU 26만 장과 상관없던 두 가지 섹터,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이었는데요. 어제 태양광은 좀 느닷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가? 트럼프는 태양광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그리고 3개 대장,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우리의 대장주죠. 한화솔루션,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OCI 홀딩스, 3개 기업도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느닷없는 폭주라는 표현이 맞았는데, 왜냐하면 태양광이 갈 일이 없었는데 어제 상한가 찍었죠. 10%, 8%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그런 섹터였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상한가 돌입, 한화솔루션은 9% 급등이고 OCI 홀딩스는 12%. 관련해서 또 밑에 태양광들도 짱짱하게 다 시세가 났었거든요. 포면적인 이유는 어제 분석 리포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기업 중에 미국의 태양광 대장주는 저희가 살짝 언급하는 퍼스트솔라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이 퍼스트솔라라는 것은 이제 방막형, 거기 이제 태양전지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하거든요. 고효율의 이제 그 모듈을 설계를 하고 직접 공장에서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게 퍼스트솔라라는 건데요. 깜짝 실적도 깜짝 실적이었지만은 그 다음 분기나 내년 이 연간 가이던스 자체를 한 단계 좀 업하는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퍼스트솔라가 그저께죠. 이제 간밤에는 그냥 강보합이었는데 그저께 이제 한 10% 넘는 이제 급등이 나왔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안 맞잖아요. 미국의 태양광 대장주 퍼스트솔라가 깜짝 실적 나오고 잘한 거랑 우리 K태양광이 상한가 가는 거랑은 좀 안 맞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신재생을 미워하잖아요. 이제 풍력도 미워하고 태양광도 미워하는데 이 태양광 쪽은 실질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실리콘계 밸류체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중국이 전체 태양광 시장의 90%를 자기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시대를 가잖아요. 중국에게 또 종속되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파악해서 미리 중국을 잘라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왜냐? 실질적으로 퍼스트솔라의 실적을 좀 보면 미국 내 태양광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좀 언급을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 풍력은 진짜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스코틀랜드에 자기 그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티팍스에 올라가면 그 프로펠러 같은 팬 도는 블레이드 도는 것 때문에 풍력은 진짜 이제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 공공 부분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지금 6기가와트, 7기가와트 정도를 2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거에 일단 트럼프는 이제 오케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 태양광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으로 우회로 들어오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최대 3,500%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와서 택가리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세 국가를 막으니까 어디로 또 가냐면 인도로 또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라오스하고 인도. 인도로 또 중국 이 태양광 공장이 빠지니까 인도, 라오스에 대해서도 또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인도, 라오스까지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금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미중 합의가 처리가 됐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47%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나온 이 태양광들, 캄보디아, 태국, 인도, 라오스에 매기는 거는 국가에 매기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이 개별적으로 매진 상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호 관세율이 47%가 되든 37%가 되든 태양광, 중국 태양광에 매겨지는 이 1000%대 최대 이거저거 합쳐서입니다. 이거는 유지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NH증권이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를 쓰고 있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2035년까지 250기가와트는 신재생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빅테크들을 놓고 보면 원전 간다, SMR 간다라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ESS와 태양광. ESS라는 게 홀로 못 쓰잖아요. 테슬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ESS도 어디서 나는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담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으로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MR로 가겠죠. 결국은 가는데
갈 때까지의 시간, 당장 2026, 2027, 2028, 거의 2030년까지의 에너지원은 신재생 플러스 ESS, 태양광 플러스 ESS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태양광 굴기 뭐 얘기하고 앞서 제가 80%, 90% 잠식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도 때려가지고 완전히 위축되고 있어요. 막 지금 부도나는가 호소이 되고 이제 있어서 결국 미국 쪽의 태양광 ESS가 트럼프가 보고 있다가 한 번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호재가 있죠.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 집중 정책입니다. AI 에너지 고속도로 지금 해남에 짓겠다는 AI 데이터 센터 그 기반은 다 지금 햇빛연금, 바람연금 크게는 이 태양광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도 어제 같이 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중적으로 좀 태양광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그림 하나 보시고 짧게 개념을 잡고 가야 우리 국내 3대장이 분석이 좀 됩니다. 이 태양광은 크게 밸류체인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인데 저걸 가지고 인곳을 만들고 저 인곳을 썰어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근데 태양광 웨이퍼가 들어가고 반도체 웨이퍼가 들어가고 딱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셀, 모듈들을 쫙 붙여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발전인데요. 중국이 다 잘합니다. 폴리실리콘도 잘해, 셀도 잘해, 모듈도 잘해, 발전 단가도 엄청 싸고 이제 이게 중국의 작품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은 변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놓고 보면 7월까지는 진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다가 저 7월 기점으로 저건 이제 중국 내 폴리실리콘입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갑자기 급반등하시는 거 볼 수 있겠죠. 저게 왜냐? 중국의 폴리실리콘 감산이 들어가고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도 저가 공격을 못한다라는 이제 이런 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세 종목을 빠르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한화솔루션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화솔루션이고요. 한화솔루션은 한화큐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태양광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직도 절반은 케미칼, 화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동안 이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게 태양광만 보면은 짱인데 이 화학이 있어가지고 이 화학에서 구조조정, 화학에서 잘 안 나올 때 그 좀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못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때 이 트럼프 전에 2021년에 미국 전체 가정용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뭐 대단한 그런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폴리실리콘까지 이 한화솔루션이 했었는데 워낙 중국이 저가 공략 들어오면서 이제 폴리실리콘은 망했습니다. 그건 닫고 인곳부터 시작해서 모듈까지 가는 밸류체인을 완성한 거의 이 정도 기업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하나하나가 하지 밸류체인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강점이 있는 회사다. 또 하나 좀 정성적으로 보면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장남이고 이끌고 있는데 웬만한 거 다 성공시켰는데 지금 한화솔루션만 화학도 그래, 태양광도 그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동관 부회장도 이 한화솔루션까지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한국의 퍼스솔라는 어디냐? 역시 한화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많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볼까요? HD 현대솔루션은 이 밸류체인이 앞서 쭉 그 중에서 이 셀 모듈만 좀 합니다. 셀 모듈을 이제 생산은 좀 하지만 판매고 이 HD 현대솔루션을 알아두셔야 될 게 국내용이에요. 국내가 지금 53%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60%가 국내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제도 상한가를 누가 찍었습니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찍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이 신재생을 갈 때는 HD 현대솔루션이 가장 이 탄력이 커요. 왜냐하면은 국내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HD 현대에너지에서는 체크할 변수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중국산 저가 패널입니다. 이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만 100기가와트를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작년 말 기준이 35기가와트 정도거든요. 이게 100기가와트를 가야 돼요. 35가 100. 그럼 매년 거의 10기가와트 이상씩을 이제 거의 채워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국내 이 업계로는 이 10기가와트를 책임을 못 집니다. 한화큐셀이 수출거 빼고 한 3기가와트 정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막 공장 다 돌려도 1.5기가와트, 2기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기가와트 채우려면 어디서 사들여야 됩니까?
이제 중국산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완전 말짱 꽝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들어오는 순간 결과적으로 가격이 또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이라든가 주가의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산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태양광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뭐냐면은 이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제 몇몇 인사들이 거기와 결탁해가지고 막 빼먹고 이러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뭐 계속해서 선방에 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갈 때 중국산 태양광은 이제 배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OCI 홀딩스인데 OCI 홀딩스는 앞서 태양광 밸류 체인 중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중국이 워낙 폴리실리콘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폴리실리콘 기업이 독일의 바커라는 거, 미국의 햄록, 뭐 여기 OCI 홀딩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희소성은 있다. 특히 태양광 중에서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 가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광 웨이퍼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웨이퍼에도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OCI 홀딩스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굉장히 연동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한화솔루션은 셀 모듈 쪽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를 공략하실 분들은 중국의 폴리실리콘이 망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패널 안 쓰겠다 선언 나오고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이다라고 하면 탄력성 좋은 거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태양광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한화큐셀이 있는 한국의 대장주 한화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의 3인 3색을 꼭 기억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